네, 오늘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자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좀 보니까 학생분들이 50% 이상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하단에 보시면 Q&A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뭐 이제 그 강의를 다 마친 이후에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용하게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음소거 참석하신 분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좀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채팅으로 글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음소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학술 논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 논문이 어떤 것이고 왜 읽어야 되는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술 논문이라는 거는 보통 학술지에 투고되고 발표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학술 논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연구자분들이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문 사회 과학 분야부터 뭐 이공계, 생명과학 등 정말 주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모든 학술 주제 분야에서 그 학계에서 인정한 학술지가 있고 그 연구자분들은 이 학계에 본인이 연구하신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학계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해서 발표를 하게 되시는데요. 전 세계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학술지는 1665년에 그 로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영국 국립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라고 하는 학술지가 전 세계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창간된 학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많은 학술지들이 새롭게 창간이 되고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665년도 몇백 년 전에 창간된 이 학술지, 세계 최초의 학술지에서부터 학술지가 하는 역할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학술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등록과 보관의 어떤 역할입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실 때 그냥 아무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등록하고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학계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그 연구 내용을 등록을 하시고 발표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또한 그 학술지를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그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계속 보관을 해서 후세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몇백 년 전에 발간된 그런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도 읽을 수 있는 게 이런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등록과 보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학술지의 역할은 배포의 그 역할입니다. 우리 연구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였을 때 이 주제 분야에 연구하는 전 세계 연구자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면은 학술지 논문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전 세계 있는 연구자분들이 그 학술지를 읽고 이 연구자가 이런 내용의 연구를 하고 결과를 얻었구나라는 내용을 전 세계가 다 같이 알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심사 부분입니다. 이제 피어 리뷰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동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술지는 사실 진정한 학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지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를 했을 때 이 논문이 정식으로 발행되기 전에 그 주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 동료들이 이 연구 내용을 미리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떤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고 그 합리적인 결과를 얻은 것인지를 그 연구자 동료분들이 같이 심사를 해주시고 이것들이 완성이 되고 나서 발표가 된 학술 논문이 진정한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술 논문이다.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발행을 하는 학술지야말로 진정한 이제 학술지고 믿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학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65년도에 전 세계 최초의 학술지가 창간된 이후로 지금 현재 2020년인데 굉장히 많은 출판사와 학술지 그 안에 발표된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5,500여 개 이상의 이런 학술 저널을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5,500개 이상의 학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약 35,000여 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여러 연구자들이 수많은 발행 연구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전 세계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한 5,500개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약 40%는 상위 4개의 큰 출판사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스비어, 스프링거 네이처, 와일리, 테일러 앤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 4개의 큰 출판사, 대형 출판사들이 전 세계에서 발행된 학술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규모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서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알기 위해서는 엘스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엘스비어는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외국 출판사고요. 예,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학술, 연구 관련된 연구 서적이나 학술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 아니면 백과사전 등등, 그러니까 연구에 관련된 모든 머티리얼을 발행하는 출판사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7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개발되고 기술적인 그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이로 학술지나 서적을 발행을 해왔다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발행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발행이 될 예정인 것들을 모두 디지털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플랫폼에 과거부터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것까지 모두 디지털로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이용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도서관에 가서 대출받고 복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문을 보실 필요가 없이 앉은 자리에서 PC에서 검색하고 바로바로 풀텍스트를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엘스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요.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연구 서적이나 학술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연구자분들, 학생분들이 뭔가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겠다, 연구 논문을 찾아야겠다 하면은 그 검색을 하러 가시는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도서관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뭐 만약에 의대 쪽이라든지 약학 쪽에는 뭐 펀메드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 뭐 앱스코스트라든지 프로캐스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적성이 가장 많고 본인의 그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검색을 하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 서지와 초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그 연구 논문의 제목과 저자 이름, 초록, 키워드 이 부분으로 색인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제목이라든지 초록을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하고,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구나, 대략의 내용을 먼저 체크하는 그 용도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서지 초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방대한 그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 초록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원문을 읽어야 되겠다,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밖에도 뭐 스코퍼스 같은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풀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래서 이 검색과 동시에 검색 결과에 풀텍스트까지 바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그 검색이 되는 그 커버리지는 엘스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것들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엘스비어 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거를 찾아서 봐야 된다 하시면 사실 또 그 출판사로 가셔서 다시 검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논문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는 논문이 자주 검색이 된다. 그러면 내가 연구하는 주제 분야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사이언스 다이렉트 들어오셔서 집중적으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엘세비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 저널 중에 나의 연구 주제 분야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학술 저널이 있거나 내가 자주 이용한 학술 저널이 있다면 그것들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연구 액티비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명성이 있습니다. 등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지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똑같은 학술지가 아니라 그 주제 분야 안에서 우수한 학술지, 조금 덜 우수한 학술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그 학술지를 통해서 발행되는 연구 논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인용이 되는지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학술지가 우수한 논문이 많이 실리는 좋은 학술지다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구분을 위한 그 지수가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인용 지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9년에 발표된 임팩트 팩터 지수에 의하면 저희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이 가장 많이 30% 정도 그 임팩트 팩터 지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양과 함께 질적으로도 우수한 학술지들이 많이 발행이 되는 그런 출판사다. 그런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을 검색하고 원문까지 읽어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사이언스 다이렉트 사이트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사이언스 다이렉트 그리고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운영하는 엘스비어 출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건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 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뭐 이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 아무거나 이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sciencedirect.com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검색 같은 건 무료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sciencedirect.com에 들어오시면 일단 홈페이지를 다 무료로 한번 훑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검색까지는 다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거나 검색 결과를 보거나 그리고 서재 정보,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을 보는 그 내용까지는 모두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문, 풀텍스트를 열람을 하실 때는 그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에서 그 저널을, 학술지를 구독을 하고 계신지 여부에 따라서 풀텍스트 열람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오픈 억세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픈 억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그 어떤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그 풀텍스트 원문을 읽으려면 구독료를 내고 구독을 해야지만 그 논문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오픈 억세스 같은 경우는 개념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서 논문을 발표하는 그 연구자들이 돈을 내고 논문을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구독료 대신 연구자분들이 그 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시는 거죠. 그럼 우리 구독자들은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이런 오픈 억세스 논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억세스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억세스 논문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 한 1200만 건, 한 200만, 한 120만 건의 그 논문들, 사이언스 다이렉트 논문들이 오픈 억세스로 제공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하고 오픈 억세스 논문은 풀텍스트까지 다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어떤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주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생명과학, 보건과학, 인문사회과학 이렇게 4가지 대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그 큰 주제 아래에 세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히 학생분들은 사이언스 다이렉트 하면은 약간 자연과학 쪽 아니면 공학 쪽 그쪽 데이터베이스인가 라고 이제 이름에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인문사회, 인문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체 주제를 다 포함하는 그런 그 전주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워낙 방대한 양의 학술 서적과 학술 서적, 학술 논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를 읽어야겠다, 구체적인 서재 정보를 알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한 일단 검색부터 먼저 하게 되시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간단하게 검색하실 수 있는 간단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넣어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이제 막연하게 나 이런 키워드를 좀 검색해서 관련된 논문을 찾고 싶다, 검색어를 키워드를 넣으셔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할 때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조금 광범위한 검색어를 넣어서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안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좁혀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음에는 좀 브로드한 검색어를 넣고 결과를 제한하고 필터하는 과정으로 검색하는 그 방법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드밴스드 서치라고 하는데 여기 간편 검색 오른쪽 끝에 어드밴스드 서치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서치는 내가 굉장히 지금 바쁘고 지금 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연구 논문을 빠르게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찾고자 하실 때는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넣어서 그 연구 그 검색 결과를 필터하거나 추리 시간을 절약해서 가능한 상세한 그 정보를 넣고 빠르게 검색해서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는 방법을 어드밴스 서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브로드한 그 광범위한 키워드, 내가 요즘에 지구온난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광범위한 연구 키워드에 넣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 이 검색 결과를 다 읽고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왼쪽에 보시면 Refine by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더니 11만 2천 건이 넘는 논문의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다 찾아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발행됐는지 나는 최근에 발행된 것만 좀 보면 된다. 발행 연도로 제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타입, 보통 우리가 이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도 있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서적을 읽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저널이든지 북이든지 타입, 원하시는 타입을 필터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어떤 학술지, 어떤 책에 발표된 그 문헌을 우선적으로 원하는지 본인의 연구 주제 분야에서 유명한 학술지가 있다면 그런 학술지 논문을 선택을 필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도 37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픈 액세스는 무료로 풀텍스트까지 다 열람하실 수 있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필터를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Refined by 메뉴를 가지고 필터하시는 그 기능 다시 클릭하시면 필터가 풀립니다. 이렇게 Refine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제한 검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시면 이 상단에서 우리가 and, or와 not이라고 하는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해서 다른 키워드랑 재검색을 이 화면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이면서 어떤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내가 찾고 있다 하시면 이 검색 결과 상태에서 또 다른 키워드로 조합을 바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좁혀가실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인데 나는 아시아에서 발생되는 기후변화를 좀 연구한 내용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계속 그 어떤 제한 검색을 and, or와 not 이 세 가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제한 검색을 계속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드밴스 서치,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검색해서 빠르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는 어드밴스드 서치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 서치로 들어가셔서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고 계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Find Article with Distance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 검색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되는 그 키워드는 뭐 논문의 제목과 초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풀 텍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하는 키워드들은 뭐 논문의 제목과 초록뿐만이 아니라 풀 텍스트 안에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모두 훑어서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검색어를 넣을 때 오늘 학생분들이 좀 많으셔서 조금 기본적일 수 있지만 검색어 넣는 방법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검색어를 넣을 때 하나의 단어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혹은 3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구를 많이 넣으시고 어쩔 때는 문장 자체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하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장마비라고 이제 표현되는 하트 어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하트와 어택 이거를 하트 그리고 어택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트가 들어가 있고 어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마비라는 어떤 고유명사인 하트 어택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검색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양옆에 그 쿼테이션 마크를 묶어주시면 하트 어택이 붙어있는 단어만 검색을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실 때도 동일한 룰이 적용되니까 이 점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불리한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상수 시간, 수학 시간에 다 배우신 내용이잖아요.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2개 이상의 키워드를 조합하고 싶을 때 and, or와 not, 그리고 not은 어떤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키워드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괄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학 배우실 때 이제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괄호를 이제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산수의 기본적인 법칙인데 이 검색어를 넣을 때도 이 괄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괄호를 지금 최대한 제가 3개까지 넣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이제 뭐 하트어택, 뭐 마이오카디악, 뭐 인펙션, 뭐 카디악 이런 내용의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당뇨 또는 뭐 이케미아 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잘 활용하셔서 우선 검색되는 거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no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표시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검색을 하겠다. 하지만 디프레션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그 이코노믹 디프레션 관련된 논문이 많이 검색이 돼요. 경제 침체. 하지만 나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 경제를 제외한 어떤 디프레션을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코노믹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프레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지만 이코노믹이 들어가 있는 문헌을 제외하고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not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한 키워드를 이제 배제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도 이 특정한 키워드를 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키워드를 조합하는 거는 그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나 아니면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어떤 목적에 따라서 뭐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검색하시기 위해서 키워드 조합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서치 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서치 팁 클릭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더 상세한 어떤 그 검색어를 넣는 그 룰이나 팁 같은 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키워드와 전기차라고 하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전기차가 그 많이 대세잖아요. 유명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나 개발이 또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 관련된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연구들이 지금까지 수행되고 발표됐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스와 일렉트로닉 비헤이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엔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다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엔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인디스 저널 5화 북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엘세비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연구 서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관심이 있거나 유명한 학술지가 있다면 거기서 발표되는 그 논문으로 제안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연구는 저널 오브 파워소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널 오브 파워소스가 엘세비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니까 이 학술지에 이제 수록된 발표된 논문 우선으로 좀 검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저널 이름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발행 연도도 특별히 내가 원하는 발행 연도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도 저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 저자가 발표한 그 논문만으로 제안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어스 어플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 기관입니다. 지금 이그젬플 보이는 것처럼 뭐 하버드라든지 뭐 MIT라든지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이제 이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 만약에 저자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그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기관 단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한국의 소속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검색하고 싶다. 물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있지만 뭐 어떤 경우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일단 코리아로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폭넓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속 기관이나 국가로 제안해서 검색하는 것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지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넣으셔도 되고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타이틀, 앱스트랙, 그 어서 키워드인데요. 지금 앞서 보는 것들 이 키워드가 본문에 있는 것들도 다 긁어서 검색을 해올 겁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 그리고 저자가 설정한 키워드에 이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만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 관련돼서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논문 제목이나 초록에 있는 경우를 좀 제안해서 검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어떤 원하는 키워드를 논문 제목과 초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키워드를 넣어서 제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아티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연구 서적, 백과사전, 핸드북, 학술지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그 문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타입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좀 더 좀 정확하고 적합한 검색 결과를 빨리 얻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입력한 어떤 그 키워드 설정에 맞게 검색된 그 결과가 2개 검색이 됐습니다. 2개 정도면은 뭐 풀텍스트까지도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또 적은 거예요. 검색 결과 너무 적으면 이거 말고 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이 너무 제한된 검색을 풀고 싶다 하시면 상단에서 좀 우선순위가 낮은 것에 X를 지우시면은 이 제한된 검색 결과를 풀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Set Search Alert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사이트의 얼랏 기능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얼랏은 뭐 일종의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알람 기능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더니 39건의 논문이 검색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논문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키워드를 넣고 내일 이 시간에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분들은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논문을 검색해서 찾아서 읽는 그 행위 말고도 다른 일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많이 찾아가셔서 검색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새로운 논문 뭐가 나왔지? 새로운 논문 뭐가 나왔지? 매일매일 검색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랏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Set Search Alert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런 얼랏 기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메뉴 활용을 위해서는 그 계정을 이제 만들고 로그인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앞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음향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정신이 없어서 놓쳤네요.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랏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Set Search Alert을 누르셔서 얼랏의 이름을 설정하신 다음에 간기를 위클리나 몬슬리 중에 선택을 하셔서 얼랏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매번 매일 사이언스 다이렉트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 입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얼랏 새롭게 등록된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새롭게 올라온 논문의 목차를 앉아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최신 논문을 놓치지 않고 다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 결과는 상관도가 높은 순이나 그 날짜 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검색 결과를 정렬을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관도가 높은 순,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뭐 논문 제목이나 초록 위주에 들어가 있다면 상관도가 높은 순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니시면은 데이트를 누르시면 최신 날짜 순으로 정렬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분야에 따라서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논문을 우선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그 학문 주제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짜나 상관도가 높은 순을 선택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논문의 서지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논문 제목이라든지 초록 같은 거는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제목이나 초록 정도는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고, 나 이 논문의 그 서지 그 데이터를 반출받아서 내가 뭐 참고 문헌을 작성한다든지 관리 프로그램에 이 데이터를 반출받고 싶다 하시면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포맷을 선택하셔서 반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텍스트 파일 버전으로 반출을 받겠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로 지금 내가 선택한 논문의 상세한 서질 정보를 이렇게 반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거 활용하셔서 만약에 뭐 레포트나 아니면 내 논문에 인용하셨다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참고 문헌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PDF 파일을 일일이 다운을 받을 수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검색된 페이지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좀 다운받아서 소장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논문을 다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논문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zip 파일로 이제 압축이 돼서 뭐 최대 하루에 100개까지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일 다운받는 수고를 덜고 그 관련 있는 논문 다량으로 전체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논문 하나 이제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문 하나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해당 논문의 풀 텍스트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우리가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내가 그동안 별도로 배우지 않았고 인지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지금 이 페이지, 이 로고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게 많이 익숙하다 하시면 그동안 논문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보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당 논문이 어떤 학술지 몇 호로 몇 페이지에 실렸는지 기본적인 서지 정보, 그리고 이제 논문 제목,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이 논문 작성을 하셨는지 그 연구자 정보까지, 저자 정보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해당 논문을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내가 이 논문을 어떤 다른 동료 연구자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다. 뭐 풀텍스트를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논문의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내가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이메일이나 다양한 SNS 그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엑스포트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서지 데이터를 반출하시는 기능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연구자분들, 보통은 요즘에 연구자분들이 2명 이상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시고 논문도 같이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연구자가 여러 명 계시는 거고요. 첫 번째 계시는 연구자를 저희가 소위 제1저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 모양 아이콘하고 편지봉투 모양이 같이 달려있는 연구자를 저희가 교신 저자라고 합니다. 교신 저자가 이 연구 논문을 가장 좀 대표하는 저자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교신 저자가 기본 어디 소속이 돼 있으신 분이고 이메일 주소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시고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거나 의견 교환을 좀 하고 싶으면 이 교신 저자분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연구자가 지금 내가 읽으려고 열람한 논문 말고 또 다른 논문 어떤 것도 이제 발표하셨는지 다른 논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 단위로 관심 있는 연구자가 있으시다면 연구자 단위로 어떤 연구 논문 많이 발표하셨는지도 이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초록이 있고 이제 풀텍스트가 여기 쭉 나오죠. 근데 사실 이제 풀텍스트를 HTML 이 페이지 형태로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시면은 그냥 PDF로 다운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열람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보통 이제 이 HTML 형태로 논문을 보실 때는 하이퍼링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논문 한 편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어떤 정보들이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다각화된 시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풍부하게 확인하시면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토픽 페이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논문을 이렇게 쭉 읽어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용어가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이제 지금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하고 읽으시는 거는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토픽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분들 예를 들어서 공부하실 때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신다거나 뭐 아니면 위키피디아, 뭐 나무위크 뭐 이런 거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학술적인 어떤 용도보다는 조금 좀 대중적으로 어떤 그 용어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라면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 토픽 페이지는 온전히 학술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학술적인 이제 일단 정의, 이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슷한 같이 알아야 되는 학술 용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related terms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내가 이 용어를 좀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연구 서적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들은 빠른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결과를 이제 발표할 때, 빠르게 연구 결과를 배포할 때 학술지를 통해서 논문을 이제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신 상태에서 논문을 읽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학생분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널에 실린 논문도 읽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지만 서적도 많이 읽으시게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조금 깊게 공부해야 됐다 하면은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저희가 서적을 추천하는 거니까 제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토픽 페이지가 중요한 연구 이제 용어에 다 달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이테이션이 있네요. 보통 우리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많이 읽고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서 쓰고, 이거는 인용한 인용 문구다라는 거를 이런 사이테이션 표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논문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 이 인용 문구가 너무 중요하고 관심이 가고, 내가 이 인용 문구와 관련된 원
다른 책, 참고 문헌을 좀 보고 더 읽고 싶다. 참고 문헌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이테이션 표시를 클릭하시면 참고 문헌이 어떤 건지 이렇게 팝업 창으로 소개가 되고, 만약에 그 참고 문헌이 엘스비어,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이라면 바로 PDF 파일까지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이 연구자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만 인용한 거는 아닐 테니까요. 뭐 간혹 이렇게 이제 보시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이제 다른 출판사의 어떤 그 연구 논문을 인용해서 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이 참고 문헌의 풀텍스트를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면 내가 이 인용 문구를 다루고 있는 참고 문헌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의 풀텍스트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클릭 한 번만으로 그 참고 문헌의 풀텍스트를 확보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고 그 논문을 한 편 읽으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확보하시고 시간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을 잠깐 봐보시면은요, recommended article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우리 요거 뭐 AI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은 이 논문을 읽은 사람이 저 말고도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고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이 이 논문 읽으려고 들어온 연구자들이 이거 말고 비슷한 시기에 어떤 걸 읽었는지 파악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거랑 비슷한 논문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다면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그 메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팅 아티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이 있을 때 이 연구 논문은 정말 좋은 논문이야. 인정받은 논문이야 라는 거를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 논문을 인용을 많이 했는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이 논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48번 인용이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읽고 끝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논문 쓸 때 이 연구 논문의 어떤 부분을 인용을 48번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48번 많이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됐구나. 좋은 논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인용한 48개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 뷰 뭐 아티클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 이제 스코퍼스라고 하는 그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해서 어떤 논문이 그 논문을 인용했는지 그 48개의 논문 목록을 보여드립니다. 스코퍼스를 구독하지 않은 기관도 목록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하시면 서재 정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그 서재 정보를 노트에 놓으셨다가 또 다른 데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그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수가 있죠. 이제 그 밖에도 저희가 아티클 매트릭스라고 해서 그 논문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저장되고 뭐 SNS나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와 같은 어떤 그 지수들을 아티클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용은 사실 발표된 지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야지 다른 사람이 그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 같이 특히나 코로나 같이 최신 논문이 한참 쏟아지는 이 시기에는 인용 그 사이테이션 정보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리고 SNS나 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됐고 뭐 여기 그런 부가적인 어떤 지수도 그 논문의 화제성을 이제 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용 정보 이외에 그 논문의 화제성과 그 영향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드리는 메뉴가 아티클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신 논문일수록 이런 아티클 매트릭스의 지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어떤 내용의 이제 연구 논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와 간편하게 검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검색하고 논문을 좀 훑어보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계정을 좀 생성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sciencedirect.co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인인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단순하게 검색하고 그냥 그 논문 보고 열람하고 하는 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세 가지 그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얼랏 기능, 그 이제 최신 논문 알림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거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하고 논문을 읽고 하시면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이용자별로 이분은 이런 분야의 논문을 주로 읽으신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이런 논문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인기 있는 논문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자동으로 추천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이제 로그인하고 이용하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외부 이용까지 그 만드신 계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정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지스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도 이왕이면 학교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하시는 게 나중에 외부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성함하고 패스워드 설정하시고 계정을 만드시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정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 성함, 패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정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PC라면은 굳이 사인아웃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뭐 번거롭게 로그인 했다가 아웃했다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개인 컴퓨터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레코멘데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얼랏 기능, 또 히스토리 기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만 하면은 학교 밖에서 외부에서 풀텍스트까지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는 풀텍스트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시면 리모트 억세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모트 억세스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제 이메일 주소, 학교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 소속의 이용자분들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이름이 나오면 학교 이름 선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방금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하나가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네, 엘스비어에서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데서 보낸 이메일이고 여기 이제 get access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외부에서도 이용을 하실도록 등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만드신 그 로그인 그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외부에서도 풀텍스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제 그런 디바이스,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뭐 이렇게 출장 다니시거나 그러시면서도 논문 검색하고 많이 읽으시잖아요. 만약에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나는 자주 본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는 논문을 자주 읽는다 하시면은 계정 하나 만들고 이 리모트 억세스 등록 한번 해 놓으시면은 그 계정으로 뭐 모바일이든 아이패드든 로그인 하시면은 뭐 풀텍스트까지 다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이제 잠시 제가 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이름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가장 먼저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오면은 이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저한테 퍼스널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요런 주제에 요런 키워드의 논문을 자주 찾아서 읽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연구하는 분야가 이 분야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파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상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읽는 그 논문들을 안 읽고 있어. 그 주제 분야에. 그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웹페이지에 추천을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이거를 좀 데이터로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엑셀 파일로 이 추천 목록을 다운받아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그 선행 연구를 많이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그 적합한 선행 연구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 분야 키워드와 연관 있는 인기 있는 논문들을 좀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면 시간 절약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프리퍼런스는 내가 이제 매번 사이언스 다이렉트로서 그 리스트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메일로 그 리스트를 보내다오라고 해서 이메일 설정을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언제 몇 월 몇 시에 사이언스 다이렉트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 히스토리 내역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논문을 찾았는데 그 논문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시 좀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 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막 생각이 안 나고 이제 그런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날 몇 월 몇 시에 어떤 논문이었는지 찾아보시면 그 논문을 놓치지 않고 쉽게 잊혀지기 쉬운 그 논문을 다시 한번 찾아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이 히스토리를 내역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랏은 이제 최신 논문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문 키워드 넣고 검색하고 키워드 그 서치 얼랏을 설정하시면 그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최신 논문을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저널이나 서적 단위로 얼랏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공대 쪽이고 그 2차 전지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우리 주제 분야에서 저널 오브 파워소스는 뭐 굉장히 중요한 학술지다. 나 이 학술지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논문은 놓치지 않고 다 한번 훑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저널 이름을 검색하셔서 그 학술지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술지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학술지가 뭐 임팩트 팩터나 사이트 스코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셋업 저널 얼라트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지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니까 뭐 월간지면 월간지, 뭐 위클리면 위클리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간기를 두고 계속 발행이 되잖아요. 새로운 논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얼랏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받아보시는 겁니다. 하시면 별도 내가 너무 바빠서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저널 오브 파워소스가 새로운 그 호수가 나왔고 그 호수 안에 있는 새로운 논문들에 대한 목차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그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에 최신 논문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얼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필요가 없어지면은 자꾸 오는 그 이메일도 스팸처럼 느껴지니까 여기 얼락 그 매니지 얼락 기능으로 들어오셔서 필요 없으신 거는 딜리트를 하신다거나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와서 질문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뿐 아니라 엘세비어에서 출판하는 다른 사이트도 리모트 억세스 기능이 있나요? 네, 저희 엘세비어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이언스 다이렉트, 스코퍼스, 맨들레이 뭐 그렇게 있는데요. 이게 모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모트 억세스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억세스로 이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연락과 레코멘데이션을 이용자가 설정하느냐의 차이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연락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검색 키워드를 설정하시거나 관심 있는 학술지나 그 서적의 이름을 가지고 설정을 하셔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레코멘데이션은 특별히 이용자가 설정을 안 해도 그 이용자가 그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하고 원문을 읽고 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용자가 설정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출석 체크는 이제 뭐 사전 등록을 다 해주셨잖아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사전 등록을 하시고 뭐 실제로 참여하신 분이 있고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뭐 그 소속되어 있으신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서 뭐 참여하신 그 목록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출석을 확인을 받고자 하시면은 그 등록하시고 받으신 이메일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도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그 출석에 대해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 자료는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제가 사전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논문 서적을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다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제 논문과 서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풀텍스트를 접근하는 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내가 검색을 했는데 읽으려고 클릭을 하니까 안 열린다, 뭐 구입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학교에서 계약을 하시지 않으신 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담당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뭐 상호 대차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는 아마 들어오셨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아마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이제 참여하시려고 클릭을 하셨을 때 뭔가 뭐 이메일 주소나 뭐 그런 거 입력하게 되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좀 불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노트하셔서 저한테 뭔가 문의하거나 좀 상의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면 다른 저널, 혹 예를 들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논문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네이처는 네이처 출판사에서 발행한 학술지고, 사이언스는 또 그 미국 그 과학학회에서 네, 이제 발행한 학술지잖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언스 다이렉트 안에서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같은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한 학술지들은 같이 검색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레코멘데이션 업데이트는 보통 위클리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국대학교 도서관과 사이언스 다이렉터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나 유료 문서는 대학원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건국대학교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목록에 있으실 거고요. 이제 그거 클릭하셔서 뭐 들어가셔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건국대학교는 이제 학술 저널 위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널 한 2,000여 종의 저널을 이제 풀텍스트까지 자유롭게 건국대학교 소속 이용자시라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적은 아마 이제 계약이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시다가 조금 그 원문의 이용이 제한이 있으시다면 건국대학교 도서관 담당 선생님한테 좀 상의하셔서 이걸 어떻게 이제 상호 대차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질문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이 지금
있는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거는 제가 좀 계속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알람 기능에서 관심 있는 저널 신규 입수 시 알람 오게 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메디즈 얼랏으로 들어가셔서 그 학술지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저널 앤 북이 있잖아요. 여기로 가셔서 논문 그 저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아까 실예로 보여드린 네. 이렇게 저널 오브 파워소스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검색이 해당 학술지에 검색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학술지 홈페이지에 셋업 저널 얼랏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목차를 선택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그 학술지에 대한 얼랏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제 이메일 주소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예,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그 음영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 잘 활용하셔서 좋은 연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